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받는 가수 승리가 잠시 뒤 10시 30분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정준영, 최종훈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될 단톡방 멤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각종 범죄 혐의로 취재진 앞에 섰던 단톡방 멤버들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 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왜 형을 부인하셨습니까?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명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드렸는데 앞선 2명은 이미 구속이 됐고 마지막으로 오늘 승리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글쎄 오늘 기자들 앞에서 지금 좀 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승리 씨만 유일하게 이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이 법원에 나오면서 뭔가 기자들에게 또 다른 입장을 밝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색다른 발표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아마도 객관적으로 인정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부인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다만 이제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본인의 이제 성매매 매수 혐의가 있죠. 그런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 여성을 만난 거는 맞지만 이것은 성매매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진술을 뒤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승리 씨가 법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는데 상당히 빨리 나왔습니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바로 법원으로 나왔는데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승리 씨를 붙잡아 봤지만 이를 뿌리치고 지금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수 승리 씨가 지금 법원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뭐 어떤 답변을 할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전에 방금 얘기를 나눴는데 역시나 별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는 것과 네. 구속적 피의자 신문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의 압박감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말을 아낄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어떤 답변 정도, 뭐 성실하게 답변하기 네네. 이런 정도도 없이 그냥 굉장히 굳은 그 표정으로 했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걸어 들어가지만 네. 걸어서 나올지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확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것이 예. 변호인의 조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오늘 그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무대에 출연하는 만큼의 이른바 풀 메이크업까지 해서 경찰에 나갔다는 그런 비판도 없지 않았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정한 그 정장 차림으로 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판 승부를 벌이려고 긴장한 모습으로 변호인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영장에 적시돼 있는 승리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크게 4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한 5억 원여 원의 돈을 빼돌렸다라고 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문제. 네. 또 하나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성매매 알선과 그리고 나아가 본인이 집을 비롯해서 4번여에 걸쳐서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했다라는 것으로서 이른바 성매매 알선 처벌에 관한 법 위반. 나아가 본인이 운영하고 있던 이른바 몽키 뮤지엄이라고 하는 네. 주점에서 그것을 일반 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흥 음식점으로 해서 변태적인 영업을 했다라는 것으로 해서 식품위생법 위반 이 4가지가 적시돼 있는데 네. 지금 이 중에서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바에 따르면은
다른 성매매, 특히 성매매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그 여성에 대해서도 여성들이 자백을 하고 있고, 이 유인석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리홀딩스의 공동 대표도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경찰에서는 부인을 했는데 과연 법정에서도 이 부분을 부인할지 여부가 문제되고,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횡령 같은 경우에도 예. 금액이 5억 원이 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합의가 되거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반면에 범죄가 소명될 경우에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도 적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불거진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예. 아주 뭐 초등 단계부터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네.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경찰서에 나갔던 이유는 약물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동료들 사이에서 이제 마약의 이제 성분, 특히 이제 GHB라는 이제 성분들이 뭐 서로 주고받고 사용이 네네. 됐다라는 혐의점이 대두되자 뭐 전격적으로 자진 출두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약물 검사를 받고 나오지 않아서 음성 판정을 받아서 그 혐의에서 빠져나갑니다. 예. 지금 이제 구속 뭐 영장을 앞에 두고 있지만 네. 지금도 이제 태도를 보면 아주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특히 이제 성매매 알선이나 성매수 혐의, 예컨대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심지어는 이제 17명의 여성들이 사실은 이 혐의만으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임에도 끝까지 지금 부인하는 거를 보면 어떻게든 상황을 이제 반전을 시켜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조금 전 이 법원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굳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승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총 18차례나 이게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돼서 구속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나를 스스로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탄원서도 탄원서까지 제출을 냈죠. 했고, 예. 나아가 아시다시피 나이가 꽉 차서 군대를 미루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네. 군대 입대 또한 연기시켜달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죠. 조사를 응했지 않습니까? 예. 이 또한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본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수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결국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네네. 어떤 소명을 위한 나름대로의 명분 쌓기 영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발부되기 위해서는 3단계의 허들이 필요하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혐의에 대한 범죄 소명이 있어야 되고, 예. 나아가 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3가지 그 구속 사유, 한마디로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또는 주거 부정, 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없어야 되며, 나아가서 그 2가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정말 구속해야 되느냐,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까 그 반면에 지금 그중에 성매매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적지 아니한 횟수와 또 반복되는 성매매 내지 성매매 알선이 소명됐다라고 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인할 경우에는 네. 결국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해서 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데요. 예. 결국 그것의 핵심은 앞으로 이 일정 부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청했는 영장에 한 300여 페이지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증거 자료가 어느 정도로 축적이 돼 있으며, 네.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유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승리를 구속할 필요성까지 있는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저희가 주요 혐의에 대해서 성접대 혐의, 그리고 성매매 혐의, 그리고 횡령 혐의 3가지로 이렇게 크게 정리를 했는데, 근데 이게 3가지 중에서도 횡령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은 이 금액이 지금은 5억 원대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 린사모라는 인물과의 관계에 따라서 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린사모와 지금 이제 전원산업 등이 이제 이 버닝썬과 연관된 이제 그 에이전트들이다 이렇게 네네.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예컨대 공범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네. 그들에게 주어졌던 이제 횡령의 액수 20억 원
것까지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횡령 액수가 현저히 증가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뭐 구속 여부가 좀 더 구속적으로 그렇죠.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죠. 예.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승리 씨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인석 대표에 대해서도 또 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홀딩스의 유자와 이자가 이 그 유인석 대표와 지금 승리 씨의 이 이름을 조합한 성씨를 거죠. 예. 종합해가지고 했는데 네. 결국 이 모든 범죄가 결국 유리홀딩스를 만들고 거기에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부당하게 어떻게 보면 성매매까지 제공하면서 투자를 받으려고 했고 그리고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결국 그 돈을 임의로 빼내는 과정에서 횡령을 했다. 네. 말해서 다들 짜서 같이 공범으로 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구는 자백을 하고 누구는 부인하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지 경찰로서는 사실 나쁘지 않은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무슨 자백해야 할 필요가 없이 결국 유인석 씨와 지금 승리 씨가 서로 사실관계를 두고 나는 그렇게 했다. 나 네. 혼자 했다. 같이 했지 않느냐. 서로 싸우는 과정에 사실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그 유인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범죄 사실을 자백을 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 범죄를 자백하고 있고 나아가서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증거 수집이 다 끝났다고 할 경우에는 네. 결국 유인석 대표에 대해서는 물론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자백했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 그리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조사를 할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는 유인석 대표와 승리 씨가 한 배를 타고왔다라고 보이지만 예. 지금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 단계부터는 사실상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 자백과 부인을 해서 누가 지금 그 실체적 진실이 맞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은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는 동업자로서 같이 일을 동업했던 그런 사람의 사이였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경찰이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추가로 했다고 하는데 이건 네. 어떤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인석 대표의 이제 제일 큰 뭐 궁금증은 뭐냐면 결국에는 유착이 있었느냐 이런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인석 대표와 유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윤 총경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 카카오톡 방에서도 이미 이제 등장을 했던 인물이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지금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안 돼서 네. 처음에 제기됐던 모든 혐의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해가지고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유인석 대표가 사회 이사로 있는 화장품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품 회사에서 발급된 법인 카드의 네.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아마 그 카드로 이제 접대를 할 때 비용을 이제 사용한 거 아니냐 예, 예.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 그 부분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은 유인석 대표 자체보다는 네. 그 윤모 총경이라고 하는 경찰청장이라고 했던 사람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죠. 한마디로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보면은 그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해서 접대받은 부분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있지만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어떤 그 윤모 총경과의 어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에 결국 그것은 뇌물죄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네. 지금 추가적으로 경찰이 이 수사를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마무리를 두고 있는 것은 윤모 총경과 유인석 대표 사이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 이 부분을 입증을 통해서 뇌물을 주고 받은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죄 이 부분을 그 포커스를 두고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 것으로 저는 그 법률적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버닝썬에서 뻗어나온 여러 가지 그 수사 갈래 가운데 사실 경찰 유착 부분은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좀 아직까지 미흡하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버닝썬의 어떤 그 처음에 이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됐지만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범으로 그렇죠. 됐고 예.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결국 경찰과 이 업자 사이의 유착 문제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지부진이고 결국
깃털만 몇 명에서 지금 전직 경찰과 현직 경찰이 몇 명 입건된 그 그렇죠. 부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하는 경찰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없지 않았는데요. 네. 마지막 부분에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찰이 수사를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한마디로 태산명동 서일필 굉장히 크게 떠들었지만 경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이 거꾸로 경찰을 수사하게 돼서 만약에 그때 어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 버린다고 하면은 경찰로서는 최근에 이른바 검경 수사권 독립 이 문제에서도 상당 부분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뇌부 자체에서도 이 사건을 쉽게 끝내지는 못할 것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자,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이제 승리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는 승리 씨, 어떤 결과지를 받아들일지 저희가 또 신속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